장모님, 잘 들어가셨어요? 고생 많으셨죠? 다음에 또 좋은 데 모시고 놀러 갈게요. 알고 보니 아들 내외는 저에게는 손주를 맡기고 사돈댁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거였죠. 저에게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동안의 서운함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어떻게 나만 빼놓고 여행을 갈 수 있니? 나한테는 집안일 맡기고 말이야. 너네는 내가 집 봐주는 식모쯤으로 보이니?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반응은 더 황당했어요. 엄마, 째째하게 그런 거 가지고 왜 이러세요? 맞아요. 어머니도 가고 싶으셨으면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나이 드셔서 점점 더 고지식해지시나? 저희가 어머니 서운한 것까지 신경 써야 돼요? 미리 말씀하셨으면 됐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다는 생각은 안 드니? 됐다, 말을 말자. 너희 사정 봐준 내가 등신이지. 앞으로 2번 다시 손주 봐주는 일 없을 테니 그리 알거라. 안녕하세요. 올해로 68이 된 김주하입니다. 오래전 남편과 사별하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혼자 된 후로 삶이 많이 달라졌죠.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다행히 아들 내외가 10분 거리에 살고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됐어요. 하지만 그게 또 제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 줄은 몰랐네요. 저는 시장에서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 장을 보고 6시부터 준비해서 11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영업을 하죠. 20년 넘게 한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이제는 단골 손님들이 제법 있어요. 손님들은 제 음식이 어머니 손맛 같다고 하시는데 그게 다 제 비결이에요. 모든 음식을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만들거든요. 일하는 게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바쁘게 살아야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더라고요. 일찍 끝나는 게 다행이에요. 퇴근하고 나면 아들네 집에 가서 저녁도 해주고 손주들 숙제도 봐주고 그게 제 일상이 됐거든요. 아들 동철이는 제가 키운 자식답게 착하고 며느리 유리도 처음에는 예의 바르고 착한 며느리였어요. 결혼하고 첫 3년 동안은 정말 좋은 며느리였죠. 어머니, 오늘은 저희 집에서 식사하고 가세요. 어머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이렇게 자주 초대도 하고 명절이면 제일 먼저 연락해. 어머니, 준비하는 거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고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손주들도 그때는 더 어렸으니까. 할머니가 오는 게 그렇게 좋다고 매달리곤 했죠. 큰 손주 우현이는 학교 다녀와서 할머니, 오늘은 언제 와요? 작은 손주 민서는 제가 가면 무릎에 앉아서 떨어질 줄 모르고 그런 제잘거림이 힘들기는커녕 오히려 힘이 됐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뭔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손주 봐주러 가는 게 아니면 모소개 한다거나 전화를 해도 통화가 잘 안 된다거나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바쁠 수도 있지 하면서요. 그러다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어머니 놀러 오세요. 가 아니라 어머니 손주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바뀌었죠. 뭔가 부탁할 게 있을 때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에 모임이 많아서 저녁 챙기기가 힘들어요. 우리 집에 와서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어머님, 집안일이 너무 밀렸어요. 와서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오늘 저녁 때 와주실 거죠?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부탁이 계속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기꺼이 도와줬죠. 손주들도 보고 싶었고, 바쁜 아들 내외를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매일 아들네 집에 가서 집안일을 돕고, 손주들 밥을 챙기고 빨래를 하고, 이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알아요. 제 팔자 제가 꼬았다는 걸. 하지만 외로웠나 봐요. 그나마 가족이라고는 하나뿐인 아들밖에 없어. 저도 모르게 자식들에게 의지를 해왔던 거죠. 장보기도 이제는 두 집 몫을 해요. 제 집 것도 사지만 아들네 냉장고도 채워줘야 하니까요. 피곤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 자식, 내 며느리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버텼죠. 게다가 제가 안 가면 손주들은 누가 돌보나 싶기도 했고요. 명절이 다가오면 저는 늘 바빠져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죠. 올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이번에는 특별히 정성을 더 들였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깻잎전,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손주들이 좋아하는 잡채. 모든 재료를 최고급으로 준비했죠.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러 갔어요. 시장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제일 싱싱한 채소들을 골랐죠. 명절 음식 준비하려면 이틀은 걸릴 텐데. 이번에는 며느리가 도와준다고 했으니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장보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짐을 정리하는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설에는 저희가 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태국이라고. 미리 언질 좀 해주지 그랬어. 그게 말씀드리는 걸 깜빡해서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 집에 와서.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아이들은 데리고 가기가 좀 그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방금 산 명절 음식 재료들이 눈앞에 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인가요? 하필이면 명절에. 그것도 이렇게 갑자기. 미리 말이라도 해줬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말이죠. 갑자기 그러면 어떡하니? 명절인데.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티켓도 이미 끊었고. 어머니가 안 도와주시면 저희가 누구한테 부탁드려야 할지? 어차피 혼자 계실 거 야박하게 굴지 마세요. 며느리의 말투에는 미안함보다는 마치 제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는 듯 말했죠.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서운함을 꾹 누르며 겨우 대답했죠. 알겠다 그래. 전화를 끊고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싱싱한 채소와 과일, 고기들이 가득 담긴 장바구니를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이걸 이제 어떻게 하나.
결국 며칠 동안 아들 내외 집에 가서 애들 보면서 혼자 명절 준비를 해야 하는 건가. 식당 일도 힘든데. 이제는 명절 내내 아들네 집에 가서 손주들 돌보고 혼자 음식 준비하고 생각만 해도 막막했어요. 그동안은 그래도 며느리라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혼자서 다 해야 한다니.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시계는 자정을 넘어 새벽 1시, 2시. 계속해서 흘러갔죠. 방은 조용했지만 제 마음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시끄러웠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 며느리, 손주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며 살아왔나. 힘들다고 하면 언제든 달려가고, 필요하다고 하면 무조건 도와주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명절조차도 제 마음을 둘 곳이 없다고 느꼈죠. 결혼 초 며느리가 저를 어머니라고 처음 불렀을 때 그 기쁨,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의 설렘, 그 모든 게 지금은 왜 이렇게 공허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매일같이 아들네 집에 가서 도와주고, 힘들다고 하면 언제든 달려가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제가 마치 식모가 된 것 같아요.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건가요? 문득 남들은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더군요. 그렇게 설날 아침,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아들네 집으로 향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며느리와 함께 음식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보냈을 시간인데, 올해는 왠지 발걸음이 무거웠죠. 뭔가 허전하고 서운한 마음을 달래려. 시장에서 손주들 간식거리도 잔뜩 사들고 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반겨주는 건 강아지뿐이었어요. 손주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텅 빈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차갑게 느껴지더군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아마도 여행 준비하느라 장을 못 본 모양이에요. 부엌으로 가서 앞치마를 둘러매고 명절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제는 익숙한 일이지만 오늘따라 모든 게 더 힘들게 느껴졌어요. 설거지부터 해야 했죠. 싱크대에는 며칠 동안 쌓아둔 그릇들이 가득했으니까요. 할머니, 배고파요. 잠에서 깬 손주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큰 손주 우현이는 10살이라 제법 의젓한데, 새 살배기 민서는 아직 어려서 힘들더라고요. 아침밥을 차려주고 간식도 챙기고, 틈틈이 명절 음식도 준비해야 했죠. 할머니, 같이 놀아줘요. 할머니, 민서가 장난감 안 줘요. 할머니, 또 배고파요. 할머니, 강아지가 실수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벌써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명절 음식은 손도 못 댔네요. 강아지도 돌봐야 하고 밥도 주고 산책도 시켜야 하는데 도저히 시간이 나질 않았어요. 그래도 손주들의 제잘거림이 있어서 다행이었죠. 작은 민서는 하루 종일 칭얼대고 안아달라고 조르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이렇게 며칠을 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밥 챙기고, 그러고 나면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엔 또 아이들 씻기고 재우고. 매일이 똑같았죠. 밤에는 너무 피곤해서 쓰러지듯 잠들었다가도 새벽에 민서가 울면 또 일어나야 했어요. 그러다 드디어 아들 내외가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여행하느라 피곤했겠다 하고 걱정했던 제 마음이 무색하게 돌아온 며느리의 첫 마디는 잔소리였어요. 어머니, 검은 옷이랑 흰 옷을 같이 빨면 어떡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이거 아끼는 옷인데 어머니가 사주실 것도 아니면서 조심 좀 해주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칠 동안 고생한 건 눈에 보이지도 않나 봐요. 집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아이들도 잘 지냈는데, 고맙다거나 고생했다는 말은 못할 망정. 첫마디가 실수를 지적하다니. 저는 민망한 마음에 사과를 하려 했죠. 미안하다. 내가 빨래를 좀 급하게 했나 보네. 하지만 며느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어머니, 치매인 거 아니죠? 제발 입 아프게 2번 말 안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늦었으니 얼른 돌아가세요. 마치 제가 귀찮은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그 말투가 너무 서운했어요. 짐을 싸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죠. 며칠 동안 입었던 옷가지들을 정리하는데 문득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모님,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고생 많으셨죠? 다음에 또 좋은 데 모시고 놀러 갈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장모님. 귀를 의심했죠. 알고 보니 아들 내외는 저에게는 손주를 맡기고 사돈댁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거였죠. 저에게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이에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확 끌어올랐어요. 명절 내내 저는 이렇게 손주 돌보며 고생했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장모와 함께 태국 여행을 즐기고 온 거였나요? 저한테 같이 가자는 말 한마디 없이요. 그동안의 서운함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어떻게 나만 빼놓고 여행을 갈 수 있니? 내가 명절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반응은 더 황당했어요. 엄마, 째째하게 그런 거 가지고 왜 이러세요? 맞아요. 어머니도 가고 싶으셨으면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마치 제가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말하는 아들의 태도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한술 더 떠 나이 드신다고 점점 더 고지식해지시나? 저희도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어머니 서운한 것까지 신경 써야 돼요? 미리 말씀하셨으면 됐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다는 생각은 안 드니? 그만 징징대세요. 저도 이제 어머님 때문에 신경정신과 다녀야 할 것 같네요. 진짜 미치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쪼잔해서야. 그리고 기념품이라며 봉투를 꺼내더니 어머니 말씀 듣고 나니 이거 드리고 싶지 않네요.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그 순간 지난 세월 동안 제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자식이니까, 며느리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참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매주 제가 찾아가서 음식하고 청소하고 평소에도 손주 돌봐주고 집안일 도와주고 그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았나 봐요. 이제는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정작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저에게 한마디 없이 사돈하고만 여행을 다녀오다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저 제가 정성스레 준비했던 젖만 챙겨들고 아들네 집을 나섰죠.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으며 걸었죠. 집으로 가는 길 깊은 한숨이 저절로 나왔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지나가는 거리의 불빛들이 제 눈물 때문인지 유난히 흐려 보였어요. 이제는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죠. 이제는 저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참아왔는지 이제야 깨달았네요. 그렇게 아들 집에 나오고 눈물을 닦으며 터벅터벅 걸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왠지 그냥 돌아가기가 싫더라고요. 마침 길가에 작은 카페가 보였죠. 쉼표라는 아기자기한 카페였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왠지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카페 문을 열자 은은한 조명과 따뜻한 공기가 저를 반겼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했죠. 그제서야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는데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고개를 들어보니 40대쯤 되어 보이는 카페 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괜찮다 고 하려다가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그동안 얼마나 참아왔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나 봐요. 명절에 자식들이 태국 여행 간다며 손주를 맡기고 장모님과 함께 다녀왔다는 것까지 그동안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죠. 사장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셨어요. 그리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오남순이라고 해요.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저는 부모님 없이 자랐거든요. 제가 8살 때 교통사고로 한나란 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실 할머니 이야기 들으면서 아드님이 정말 부러웠어요. 저는 명절 때마다 엄마가 해준 전이 얼마나 먹고 싶은데요. 그러고 보니 제가 아들네 집에서 가져온 전이 아직 가방에 들어 있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 제가 전을 좀 가져왔는데. 드셔보실래요? 남순 씨는 흔쾌히 받아주셨어요. 전을 한 입 베어 무시더니 눈이 동그래지시는 거예요. 어머, 이거 정말 맛있네요. 요즘은 이런 맛을 내는 분들이 정말 드문데. 할머니, 식당 하신다는 게 전집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가족들 주려고 만든 건데. 아니에요. 이건 정말 특별해요. 제가 20년 넘게 요식업계에 있었지만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남순 씨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할머니, 제가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랑 같이 전 배달 전문점을 열어보는 건 어떠세요? 투자도 제가 할게요.
아, 처음 보는 사람이 불쑥 이런 말해서 이상하시죠? 저요, 일은 철저하게 해서 해프게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일단 명함 드릴 테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망설여졌죠. 글쎄요. 제가 나이도 많은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할머니의 그 솜씨와 정성이면 충분해요. 제가 운영은 맡을 테니 할머니는 전 부치는 일만 해주시면 돼요. 남순 씨의 제안이 진지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죠. 그동안 저는 그저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제 삶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 연락처 드릴게요. 결정되시면 연락 주세요. 그렇게 명함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죠.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설레기도 했어요. 이틀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더 이상 자식들에게 매여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남순 씨에게 연락드렸더니 다음 날 바로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카페에서 다시 만나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죠. 남순 씨가 준비해 오신 사업 계획서를 보니 정말 진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배달앱으로 시작해서 반응이 좋으면 매장도 내볼 생각이에요. 할머니의 손맛과 저희 운영 노하우면 분명 성공할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후 작은 주방을 임대해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죠. 배달 시간 맞추느라 정신없고 주문량 맞추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남순 씨가 늘 곁에서 도와주셨죠. 할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천천히 하나씩 해나가면 돼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집 녹두전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가 직접 부치시는데 정성이 가득 느껴져요. 진짜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꼭 다시 주문할게요. 라는 리뷰가 달리면서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루 20개 정도 팔리던 게 시간이 지나자 어느새 100개도 모자랄 지경이 됐죠. 전 부치느라 정신없었지만 이상하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음식을 맛있다고 해주시는 분들의 후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죠. 남순 씨는 제가 음식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도와주셨어요. 주문 관리부터 배달, 대행 업체 연결까지. 덕분에 저는 오로지 전 부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죠. 할머니, 이제 매장도 하나 내야 할 것 같아요. 손님들이 직접 찾아뵙고 싶다고 하시네요. 몇 달 만에 작은 매장도 열었어요. 제가 전을 부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손님들이 많아서 오픈 주방으로 꾸몄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즐거웠어요. 다들 제 나이를 듣고 놀라시더라고요. 70이 다 되는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는 게 신기하대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동안 저는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거든요. 입소문이 더 퍼지면서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방송이 나간 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죠. 전국 각지에서 택배 주문도 들어왔어요.
따뜻한 어머니의 맛이라며 찾아주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가게가 번창하면서 제 마음도 달라졌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됐죠. 오히려 제가 다른 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는 것 같아 뿌듯했어요. 남순 씨는 이제 제게 아들 같은 존재가 됐어요. 매일 아침 가게에서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의 고민도 털어놓고, 그동안 제게 없었던 든든한 동반자가 생긴 거죠. 할머니, 우리 이제 프랜차이즈로 키워볼까요? 전국에 매장을 내는 거예요. 남순의 제안에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동의했어요.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제 나이에도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가게가 성공하면서 달라진 건 제 외모예요. 허리도 더 펴졌고 표정도 밝아졌대요. 거울을 볼 때마다 달라진 제 모습이 신기했어요. 예전에는 늘 피곤하고 지친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눈빛에 생기가 돌았거든요. 할머니, 요즘 제가 할머니 보면서 많이 배워요.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구나. 하는 걸요. 직원들도 저를 보며 그렇게 말해요. 20대, 30대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즐거워요. 그들에게 제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고, 저는 또 그들에게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그렇게 가게가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 유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손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좀 급한 일이 생겨서. 예전 같았으면 망설임 없이, 그래, 알았어.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가슴 한켠이 시큰거리면서, 그동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미안하구나. 이제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나도 이제 바쁘다. 나도 부탁하지 않을 테니 너희도 내게 부탁하지 마.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아, 그때 말씀하신 전집 아직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뒤로 말씀이 없으시길래 망한 줄 알았어요. 나도 이제 내 삶이 있단다.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살려고 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거절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가게를 찾아왔어요. 아들과 며느리였죠. 여기가 어머니 가게예요? 아들이 놀란 눈으로 가게 안을 둘러보더라고요. 벽에 걸린 방송 출연 사진들, 손님들의 감사 편지들, 그리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까지. 어머니. 저희가 너무 몰랐네요. 어머니의 부재가 얼마나 컸는지 이제 알겠어요.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저희 집이 엉망이에요. 애들도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매일 찾아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외롭게 한 만큼 나도 너희에게 배운 게 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나의 삶을 살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와서 뭐 하러 그래? 너희도 너희 인생이 있고 나도 내 인생이 있는 거야. 일이 바빠서 미워할 시간도 없다. 그래도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시잖아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달라 보였어요.
예전에 당당하고 이기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심도 들었어요. 내가 잘 되니까 이러는 건 아닐까. 할머니, 손주들이 주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왜 우리 집에 안 와요?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할머니가 이제 가게 일이 바빠서 자주 못 간단다. 대신 너희가 가끔 놀러 오는 건 어떨까?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저희가 올게요. 저희도 할머니가 만드신 전 먹고 싶어요. 그때 남순 씨가 다가와 아이들에게 전을 내어주었어요. 할머니가 특별히 만드신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아들과 며느리는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제가 전을 부치는 모습,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직원들과 어울리는 모습. 그들의 눈에는 제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어머니, 저희가 진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들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지금도 가끔 그날을 생각해요.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말 진심일까요? 한편으로는 아직도 서운해요. 설날에 저를 혼자 두고 장모님과 여행을 갔던 일. 돌아와서는 오히려 저를 나무랐던 일. 그 모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니까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도 변화하려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제 일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려 하고. 무엇보다 손주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면 마음이 약해지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하는 게 맞을까요? 진심이라고 믿어도 될까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설령 용서를 하더라도 그건 제 삶을 포기하겠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이제 저는 아들의 어머니나 손주의 할머니이기 이전에 김주아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려 해요. 그게 제가 그들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며느리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가끔씩이라도 집에 찾아와 집안일 좀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용서하고 가끔씩이라도 아들 내외를 도와주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